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은 원래 황교안 대표 황제단식 이야기를 해볼까 했다가 화요일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화요경제학을 예, 하겠습니다. 그럴 가치를 예,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이런 일 때문에 리듬 깨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내일 별일이 없으면 황제단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질투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질투 프리미엄, 영어로는 NB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심리학, 마케팅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가끔 뵈면 네. 가장 쇼킹을 많이 받는 질문이 이 기자님은 질투심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질투심이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 있는 것 정도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 이런 분들 보면 화가 나요. 예. 사람이 저렇게 생기면 좀 곤란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정의롭고 따뜻하기까지 하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예. 질투가 나는 거죠. 예.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배우 이후영 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네. 촛불혁명 때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어서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71년생이시고 저하고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 프로필 사진 보면 엄청 잘생기셨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더니 그분이 댓글로 완배 씨 우리 언제 71년생끼리 소주 한잔 해요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대댓글로 아주 차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님, 저는 잘생긴 사람하고는 술 안 마십니다. 진짜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당연히 질투가 나죠. 예. 네, 당연히 질투가 나는데 제가 후배들한테도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잘생긴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제 제가 사형 반대론자여서 죽이자는 건 진심이 아닌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긴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질투, 부러움이 저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일에는 별로 질투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잘생긴 사람들 보면 막 신경질은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질투 혹은 부러움의 감정이 어떤 거냐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질투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같은 진보적인 경제학자는 사회를 진보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데 매우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가 질투라는 겁니다. 라이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러시아 민담인데요. 러시아 민담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부잣집 옆에 가난한 농부가 살아요. 부자한테는 암소가 여러 마리 있고요. 이 가난한 농부는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암소 한 마리를 못 구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신이 이 농부한테 와서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이랬대요. 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소원을 뭐라고 말했냐면 옆집 부자네 암소를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한테도 암소를 잔뜩 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는 배가 아팠던 겁니다. 당장 나한테 암소가 생기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 꼴 보기 싫은 이웃집 저 자식 암소를 다 죽여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질투심이 뇌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 쪽에서 이게 상당히 큰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소득 불평등을 없애고 인간답게 살자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주장의 목적은 우리 모두 다 인간답게 살자의 초점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중운동을 해보면 대중들의 요구는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라는 요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라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기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대번에 나오는 대중심리가 이런 겁니다. 아니 비정규직은 한 달에 최저임금 받고 힘들게 사는데 귀족 노조가 뭔 파업을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이런 질투심을 보수 언론이 절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 귀족으로 살던 놈들, 비정규직, 하청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고소해 뭐 이런 심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업이 너무나 지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사회적인 최약자들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연봉 6천, 7천 받는 것들이 뭔 파업이야. 다 죽여버려. 이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질투 프리미엄이라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탈부르흐 대학교 경제학과 닐스 판 데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펜 교수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한 목적이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펜 교수는 질투에 애초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봤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 나보다 잘났어요? 그럼 당연히 질투가 나죠.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난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질투가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펜 교수는 이걸 양성 질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누가 나보다 잘났고 나는 그게 질투가 나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식이 남을 저주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매우 위험한 질투가 됩니다. 그래서 벤 교수는 이걸 악성 질투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양성 질투나 악성 질투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처음에 펜 교수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아이폰과 블랙베리 스마트폰 두 개를 실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이폰을 다들 갖고 싶어 한다고 하죠. 비싸지만 쿨하다. 이런 이미지가 아이폰에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블랙베리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자판이 있는 스마트폰이죠. 네, 네, 이거는 좀 하급의 스마트폰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제가 블랙베리를 쓰거든요. 예. 저는 블랙베리를 가난해서 산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실험에서는 블랙베리를 아이폰의 하급 전화기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이 그걸 재빨리 산 다음에 자랑을 하는 동영상을 만듭니다. 이 자랑하는 동영상을 두 그룹에게 보여줘요. 질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동영상이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아이폰 샀어. 멋지지? 라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했냐면 와, 내가 진짜 이거 사느라고 석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이폰을 샀다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룹에게 보여준 동영상에는 아이폰 자랑을 막 하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다? 우리 아빠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최고급품으로 제일 먼저 사줘.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본 참가자들은 이 시청 이후에 아이폰을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매우 높아지는 게 수치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원래 블랙베리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대거 나 아이폰 사고 싶어 이렇게 아이폰 바로 돌아서죠. 이건 이제 당연히 질투와 부러움 때문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동영상 우리 아빠가 사줬어 이런 거들먹거리는 동영상을 본 참가자들은 오히려 아이폰에 대한 욕망 수치가 확 떨어져요. 심지어 원래 아이폰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조차 블랙베리 파로 넘어옵니다. 예. 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질투 때문입니다. 그 저 자식이 아이폰 가진 게 부러워요. 그런데 그 질투가 나도 그걸 갖고 싶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에이씨 아이폰 필요 없어 집어쳐 이런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짐작컨대 첫 번째 그룹의 반응은 양성 질투로 보이고요. 두 번째 그룹의 반응은 악성 질투로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양성 질투와 악성 질투가 발생하는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실험이 이겁니다. 두 학생 그룹에게 위대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게 들려준 위대한 과학자의 스토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요. 뼈 빠지게 가난했는데 이걸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과학자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 들려준 위대한 과학자 스토리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비싼 과외 받았고 돈으로 처발라서 유학을 갔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처럼 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둘 다 위대한 과학자고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오. 1.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양성 질투죠. 2. 나는 저 과학자가 왕창 망했으면 좋겠다. 악성 질투입니다. 이 네. 두 개의 보기를 줍니다. 음. 그리고 이 두 질문 다음에 니네 이번 학기에 몇 시간 동안 공부할래? 요걸 추가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인생 역전 노력파 과학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감정을 1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를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금수저 과학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2번, 저 자식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를 선택해요. 근데 요까지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추가 질문, 니네 다음 학기에 몇 시간 공부할래? 라는 질문에 양성 질투를 느낀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적어냅니다. 반면에 악성 질투, 저 과학자는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감정을 느낀 학생들은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내 노력에 따라서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때 양성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양성 질투는 매우 건강한 에너지를 사회에게 줘요. 그 양성 질투를 느낀 사람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실제로 계획을 그렇게 적어냅니다. 반면에 악성 질투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고 절망을 할 때 악성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악성 질투는 사회에 매우 큰 비효율과 해악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성 질투를 느낀 사람들은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학기 계획표에 공부 안 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정우성 씨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는 사실 양성 질투와 악성 질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정의롭고 따뜻하기까지 하네? 아씨 열받네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 정의롭고 따뜻한 정우성은 저에게 양성 질투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런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도 더 삶에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렇게 생긴 거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건 제가 뭔 짓을 해도 절대로 본받거나 따라잡을 수가 없는 아예 거잖아요. 성형하면 되잖아요. 성형. 아니 성형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성형을 할 돈도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악성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악성 질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심리가 저한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라디오 방송 PD가 되고 싶은 지망생이 있어요. 그런데 김용민 PD님 방송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운 겁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 질투를 느낀 지망생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력을 할 겁니다. 김 PD님 방송을 반복해서 듣고요. 언제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성대모사를 따라하려고 하고 즉 양성 질투가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재벌 지망생이 있어요. 이 지망생이 이재용을 보고 당연히 너무 부럽겠죠. 예. 그러면 이 재벌 지망생은 어떻게 할까요? 할 게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이재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양성 질투를 유발하는 사회인지 절망과 포기를 안겨주는 악성 질투를 유발하는 사회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계급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금수저들이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이런 개소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회를 너무 심각하게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질투가 나는데 양성 질투가 아니고 다 때려쳐. 저 새끼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악성 질투밖에 나지 않습니다. 질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면 양성 질투는 사회를 상당히 활기차게 만드는 에너지라고요. 이 에너지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불공정의 상징들이요. 기득권 세력들이요. 변하지 않는 고착화된 계급들이요. 이런 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건강한 양성 질투로 에너지를 얻는 세상이 되죠.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화요경제학으로 질투 프리미엄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또 우리 경제 속사를 배우 정우성 씨가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전에 한번 오 정말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나오셔서 그럼 이거 지금 편집해 주십시오.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별 말씀 다 진짜 하십니다. 큰일 났네. 아닙니다. 전에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이고 들으신다고요? 아주 뭐 재밌게 들으셨을 잘생긴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거 농담이었습니다. 정우성 배우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예. 아유 알고 오. 계시겠죠. 아이 그런 얘기 뭐 한두 번 들으셨겠나? 네,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예. 얘기 많이 들으셨을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아유 우리 정우성 씨 정말 양성 질투를 막 부추기는 그런 분입니다, 진짜. 네, 인품이 그러시죠. 네, 생긴 거는 음성 질투를 유발하시는 예, 분인데. 그렇습니다. 급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아, 진짜요? 돈 벌어서 얼굴 고칠까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네. 근데 그분은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잘생기셔. 사람이 보면 잘생겨지는, 그러니까 원체 잘생기신 것도 있는데, 음, 이 삶을 보면 음. 그 잘생긴 얼굴이 좀 환해진다는 느낌이 저는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운까지 겹치면서 네. 참 사람이 부럽죠. 진짜로 멋진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